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의 여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소상공인 부채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내용은 뭐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시간 되실 분들, 아니면 자기 전에 그냥 한번 시간이 되신 분들, 아니면 뭐 여유 시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 설명은요. 일단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이 지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자영업자들이 도대체 한 해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자영업자 다중채무자가 증가되고 있죠. 우리가 보통 금융사 3곳 이상 대출 받으신 분들을 다중채무자로 얘기하는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나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다중채무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또한 폐업자에 대해서 체납의 징수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자 분들에게 체납액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징수 특례 제도로 해서 가산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연장해 주는 제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LH에서 하는 희망상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세의 50%, 영세 소상공인은 시세 80%의 상가를 낼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뭐 이런 제도에 대해서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자영업자 대출 현황 좀 보겠습니다. 자, 자영업자 대출은요. 지금 현재 4일 기준인데요. 4월 4일 기준으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출 잔액이 909조 2천억 원. 와, 엄청나죠. 1년 전에 비해서 13% 증가되고, 코로나 사태 있기 전 19년 말과 비교했을 때 32%나 증가됐습니다. 그 뜻은 뭘까요? 대출로 연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여정가족님이고, 그 다음에 여정가족님 중에서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대출로서 이제 연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 정도로 빚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앞으로가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올해 1000조를 이제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요. 일단 매 분기마다 10%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출 증가율이 2020년 1분기부터. 이게 뭐예요? 2020년 1분기가 코로나 있을 때죠. 대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보니까 올해에 한 1000조가 넘어갈 거다. 이게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물론 이 1000조는요 자영업자 대출이다 보니까 뭐 매장에서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도 대출도 있을 것이고요. 뭐 말대로 임대사업자 대출도 여기 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대출은 이 정도로 크게 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제 다중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빚이 지금 현재 11월 달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0명 중 1명은요. 자영업자 대출에서 10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예요.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빌린 다중채무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분들이 지원책이 만료가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지원책 하고 있죠? 연장해주고 있죠. 상한유예, 만기 연장. 이게 한 번 더 연장이 돼서 9월 말까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9월 말에 종료가 된다? 그러면은 빚을 못 갚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왜냐면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그러면 금융권이 부실해집니다. 금융권이 부실해지면 당연히 사회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이 취약해지겠죠.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영업자 대출 관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1월 말로 봤을 때 현재 이런 상한 유예된 대출, 소상공인 대출이 133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계속 연장만 하고 있는 대출이 133조 원. 만약에 지원책 끝난다, 연장 끝난다, 상한 유예 연장하는 거 끝난다, 그러면 이자를 갚지 못해서 파산 위기에 처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지금 금융권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긴급금융구조안을 가지고 온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 다 말씀드렸죠. 긴급금융구조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핵심은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하나가 뭐예요? 대환대출. 두 번째가 2차 보전.
같은 얘기예요,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자, 인수위는 보험이나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 등 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인 시중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할 예정이에요. 이게 뭐라고 했죠? 대환 대출이죠. 갈아타는 대출이에요. 싼 이자로, 저리로. 왜? 은행권에서는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과거로 신용등급으로 얘기하면 지년 신용 점수로 보지만은 일단 과거 신용등급 7등급이신 분들은 시중 1은행권에서 거래가 안 터지죠. 대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금융권 가서 고리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대안대출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께서도 1금융권에서 대출을 상대적으로 싼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 받아서 2금융권으로 대안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싼 이자로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금융권 가신 분들이잖아요. 이미 2금융권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 1금융권에서 안 받아주죠. 잘. 그런데 제도 때문에 받아줘요. 그러면 금리차가 생깁니다. 은행 입장에서 손해볼 이유가 전혀 없죠. 신용도가 낮으신 분이면 고금리로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일단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이 손해를 보니까 그만큼 금리차, 그만큼 은행에서 손해본 그거를 누가 책임져 주냐? 정부나 정책 금융기관에서 대신 부담하겠다는 거. 이게 뭐야? 2차 보전이라고 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긴급금융구조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말씀드렸죠? 앞에 소상공인 대출이 이렇게나 많고 이게요 단순히 소상공인만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소상공인이 부실해지면 기업이 부실하면 금융권이 부실해집니다. 금융권 부실해지면 사회 전반적인 금융 무너지게 되겠죠. 이래서 나온 게 뭐였어요? 이게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 영화에도 많이 소개됐습니다. 뭐 기업은 아니지만 가계부채였죠. 부동산 대출. 이게 부실화돼서 금융이 무너지고 금융이 무너져서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글로벌 세계 경제 위기라고 얘기했던 2008년도에 있었던 리먼 사태가 그래서 일어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지금 이 가계부채도 크지만은 지금 소상공인 대출이 큽니다. 어떻게든 지원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가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소상공인 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가장 큰 도움은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이겠죠. 이게 가장 큰 도움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나와주고, 자 다음 주에 아마 25일에 이제는 확정을 짓고 27일에 지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할 것 같지 뭐 한다 이건 아니죠. 지금 종합해 보면 한 27일 수요일에 발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발표라고 해서 방역지원금 얼마입니다 이게 아니라 추경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어떻게 주겠다, 손실보상 어떻게 하겠다, 이 규모에 대해서 이제는 확정이 지으면 이 규모에 따라서 이제는 손실보상금의 방역지원금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 잡히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얼마 받는 거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뭐 27일에서 발표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거를 당장 주겠다 그건 아닙니다. 추경 규모잖아요. 그럼 누누이 말씀드리죠. 새 정부가 국회로 던져야 되죠. 던진다는 표현을 그렇다. 제출을 해야 되겠죠. 추경안을. 그럼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또 통과하고 나서 실제 이제는 중기부가 이제 실행을 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5월 말? 빠르면 5월 말에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국회에서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다, 뭐 여야가 싸운다 이러면은 6월달에, 그렇게 되면 6월달에 되겠죠. 그렇게 되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제가 이제 폐업자 좀 견디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되면 사실 조금 폐업을 앞두신 분들에게는 그 마음이 조마조마한 게 없어지겠죠.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새 정부에서 내야 되니까 적어도 5월 10일 이후에나 이제 국회에
추경안이 이제 제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빨리 하고 싶어도 사실 빨리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겠고요, 여러분께서.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4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오후 6시 27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 제가 거의 지난주에 매일 그 현황을 뭐 인수위 브리핑이라든지 정부의 정확한 내용, 그러니까 공문으로 확인된 내용, 인수위 대변인에서 목소리 나온, 이게 가장 정확하죠. 자, 요거를 계속 정리해드렸죠. 그래서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최근 자료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제 영상 이미 더 올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뭐 인수위 안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는 없어요. 뭐 신문에 보면은 또 자극적인 카피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신문에 오늘 날짜로 또.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이미 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더 이상 뭐 주말에는 새로운 정보가 없습니다. 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가봐야 합니다. 진짜 월요일 가봐야 딱 발표하면, 아니 뭔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체납의 징수 특례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요 이제 폐업자 대상인데요. 국세청이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폐업자들 분들 보면 체납액이 있잖아요. 없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체납액이 나오면 뭐가 되죠? 가산세가 붙잖아요. 이런 부과된 가산세, 가산금과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폐업자들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폐업을 앞두신 분들, 혹시나 내가 이제 체납액이 있거나 그러면 어려워서 못 갚는 거잖아요. 어려워서 못 내는 거잖아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의도적으로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대부분은 아마 없어서 힘들어서 이런 체납액이 생길 경우인데, 그럼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가산세도 나오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최대 5년간 분할 납부. 예, 그래서 좋은 제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걸 알아보셔야 돼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폐업을 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셔야 돼요. 직장. 보세요. 새롭게 사업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아니면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됩니다. 이게 이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조건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려고 의지가 있고 또 실제 일을 하고 있어야지만 이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건 좀 따져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총 체납 합계액이 이제 5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또 조건이. 그다음에 요게 좋은 점이 이거예요. 전 쭉 보니까 납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아시잖아요. 체납 기록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지원에서 탈락이잖아요. 사실 어떤 지원을 하던 간에 다 탈락입니다. 일단 조건이 안 돼요. 체납 사실이 있으면. 근데 이 특례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체납 사실이 없다는 납세 증명서가 발급이 돼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례 제도가 있으니까 그냥 살면서 한 번쯤은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나중에 혹시나 비슷한 사례가 내 주위에 생길 경우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자, 신청은 그냥 세무서 가셔도 되고요. 홈택스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요, 희망상가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 크게 여러분께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그 임대주택들이 있잖아요. 임대 아파트들 보면 그 밑에 상가들 있죠. 상가들. 예, 거기에 싸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LH에서 지원하는 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35호가 공급이 됐고 올해 한 512호 정도의 희망상가를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청년 경력단절 사회적 기업은 시세 50%, 영세 소상공인은 시세 80% 수준으로 이제는 공급을 해요. 그래서 월세, 보증금 이런 것들이 다 80% 이 정도에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역을 봤어요. 여기 지역을 봤는데 지역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는 공문이 나온 내용이라서 소개해드린 거고, 최대 뭐 계약 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이 가능하고, 알아보실 분들은 LH 청약센터, 분양임대정보, 상가, 현대 전국 임대아파트, 희망상가 공고 중 가보면 뭐 많더라고요. 경기 지역 많고요. 대구 쪽에도 지금 희망상가 나와 있고, 각 지역마다 지금 전국에 있는 희망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지금 재창업을 앞두고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사무실을 옮겨야 되고 매장을 옮겨야 되고 상가를 옮겨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한 번쯤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정보를 모아서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핵심은 역시나 자영업자 대출이 이렇게 심각하니 자영업자를 도와줘야 된다 라는 취지의 영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장사가 이제 방역 조치가 끝났는데 손님이 오셨는데 그 약간 이렇게 뉘앙스가 이렇게 좋지 않게, 뭐 1,000만 원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받는다면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1,000만 원도 아니잖아요. 많이 나와봤자 방역지원금 이제 600일 텐데, 일단 방역지원금으로 보면, 근데 신문에서 하도 자극적으로 1,000만 원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 자영업자 뭐 다 1,000만 원 받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오해를 풀어야 되겠죠. 아무튼 간에 지원을 받잖아요. 그럼 지원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요, 지금까지 909조래요. 저도 지금 대출이 있고요. 내 주위 있는 분들 다 대출로 연명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방역지원금도 그거에 비하면 택도 없는 건데 정부가 이제는 주기로 했어요. 대출이 코로나 있기 전보다 32%나 증가됐습니다. 저희가 정부 지원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누가 자영업자 도와주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혹시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차근하게 여러분께서 이 영상 보시고 이제 아셨잖아요? 이 영상 보시고 대응을 하십시오. 이렇게 대출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택도 없어요. 이번에 나오는 이 지원금도요. 이렇게 설득을 하시면 국민들도 설득이 되고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되리라 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자꾸 이제 사회적 합의가 안 되면 이번 지원금으로 끝날까봐. 국가 부채 많다, 추경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금 2년 동안 거의 장사를 못했기 때문에 빚으로 연명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원 정책들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회적 합의가 안 되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 지원 정책으로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는 작업. 난 당연히 피해봤으니까 받아야 돼 이런 마음 아니고, 국민들을 이제 좀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혜롭게 행동해야죠.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제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는 행동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출 현황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여정 패밀리님들만 이제 남아 계시고요.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 우리 나머지 분들은 이제 나가시면 되겠고, 이제 영상 끊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벌써 이제 7만 명을 앞두고 있죠. 제가 다 여러분 사랑 덕분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제가 이제는 좀 목소리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제가 여정님 좋아하는데 깜빡 잊고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 깜빡 잊고 좋아요를 못 누르신 분들, 여러분 지금 제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상당합니다. 구독을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정 가족이 되는 거죠. 자, 여정 가족님들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지금 토요일에서 아마 장사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6시, 오후 6시니까 지금 막 열심히 저녁 장사하고 계시고, 지금 조금 이제 손님들이 이제 찾아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을 하더라고. 저 여기서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보여드리고 싶다. 큰 이렇게 이쁜 나비가 엄청 커요. 나비가 제가 지금 여의도인데 막 창문으로 막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카메라 돌려드리고 싶다. 운이 좋은가요? 뭔가 오늘 있을려나? 예.
뭔가 있을려나? 지금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비 때문에 그런가 보다. 비 때문에. 지금 6시 한 30분이니까 좀 흐리거든요. 지금 밖은. 그래서 비 때문에 그런가 보다. 예, 아무튼 기분이 좋네요. 나비가. 혹시 나방인가? 아무튼 간에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뭐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실 겁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체감이 안 돼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종마다 다르실 텐데 방역 조치가 풀리어서 어떤 분들은 그나마 이제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별 이렇게 달라질 건 없던데요. 뭐 손님들이 뭐 똑같던데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업종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분위기는 확실히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매장으로 찾아가는 분위기고 여의도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여의도 거리에 포장마차가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방역 조치 딱 풀리고 나서 이제 포장마차들이 딱 길거리에 이제 와서 뭐 여기 회사원들이 끝나고 구호 오랜만에 또 구호 들었네요. 2년 만에 막 구호 외치고 술 드시고 또 회포도 푸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는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의도 쪽은.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점차 좋은 분위기로 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잘 될 겁니다. 예.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그냥 잘 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잘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더 건강하십시오. 가족 모두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건행하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